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를 이달 안에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5번째입니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부부가 업무 지시를 했거나 묵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앞서 경찰은 과일 가게 등 수백 곳을 탈탈 털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여사 1심 판결을 빌미로 암묵적 묵인도 죄라며 이재명 대표 기소를 실행에 옮길 태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죄의 근거로 삼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 발언이 경기도 사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서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했어야 면책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답변한 것이 죄였단 말일까요? 재판부가 이런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감사해서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대야 공세에 골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친한동훈계 관계자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엄중하게 판결을 했으니 김건희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의결 때 두고 보지요.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건희를 통해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걸 막았다라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조혜진 전 의원이 21대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내면서 김건희 학력 위조 의혹을 방어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방에 가면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1층 식당에서 명태균 본인이 지 마누라를 만났다, 김건희를 만났다라고 하는 등 김건희와의 친분을 주장했습니다. 창원 산단 부지를 명태균 지인 가족이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 주무부서를 맡으면서 관련 보도를 무산시켰다는 사실이 방송사 내부 보고서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도 막았다고 합니다. 또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 당시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한테 사과 의향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방송엔 없었어요. 편집 의혹이 불거지니까 기억이 잘못됐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꿔 논란을 빚었습니다. 질문을 안 한 건지 편집을 한 건지 불분명합니다. 당일 방송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로 진행됐습니다.